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따라 노후에 혼자 남기 전 꼭 준비해야 할 5가지를 조용히 들여다봅니다. 사람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방 안에 불을 낮추고 하루 종일 애쓴 몸을 의자나 이불 위에 내려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전화 한 통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던 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의 마음이 서늘해졌던 저녁, 혼자 밥상을 치우며 문득 나중에 나는 괜찮을까 하고 묻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노후의 외로움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곳의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시간을 조용히 확인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사람을 지켜주는 것은 많이 가진 물건이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도 자신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105세까지 살았다는 한 노인의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 까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대단한 비밀을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라는 말도 아니었고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자 남기 전에는 마음의 집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말을 잘 모릅니다. 집을 사고 통장을 채우고 자식들을 키우고 병원 갈 돈을 마련하면 노후가 준비되는 줄 압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정말 흔드는 것은 큰 사건보다 작은 순간들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다녀간 뒤 갑자기 조용해진 것일, 모임에서 누군가 아무렇지 않게 요즘 자식들은 자주 와요? 하고 묻는 순간 병원 대기실에서 옆 사람이 가족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합니다. 나는 잘못 산 것인가? 내가 너무 많이 참았나? 왜 나는 늙어서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은 조용히 시작되지만 오래 두면 사람의 얼굴빛을 바꿉니다.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자식의 작은 무심함에도 상처가 깊어지며 가까운 사람 앞에서 자꾸 서운함을 꺼내게 됩니다. 문제는 그 서운함이 꼭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것이 너무 오래 방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마음은 비어있으면 아무나 들어와 앉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비어있으면 무심한 말 한마디가 주인처럼 들어옵니다. 기대가 비어있으면 자식의 방문 횟수 하나가 내 인생의 성적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준비는 돈보다 먼저 마음의 자리를 정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무엇을 자식에게 기대하고 있는가? 무엇을 끝까지 알아주길 바라고 있는가?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 사는 일인가? 아니면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인가? 105세 노인의 마지막 말이 무거운 것은 그가 세월 속에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늙어서 갑자기 외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젊은 날부터 조금씩 미뤄둔 마음에
비진노년에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고 넘긴 말, 말하지 못한 상처, 기대했다가 실망한 순간 괜찮은 척 웃고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던 밤들이 하나둘 쌓여 있다가 몸이 약해지고 시간이 많아질 때 더 크게 들려옵니다. 그러니 혼자 남기 전 첫 번째로 해야 할 준비는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나는 내 노후를 누군가의 태도 하나에 맡기지 않겠다는 아주 조용한 선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게 받고, 자식이 바쁘면 무너져 내리지 않는 마음, 친구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고,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내 하루를 버리지 않는 태도, 누군가 알아주면 감사하지만,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만들지 않는 품위, 이것이 마지막까지 사람을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많은 사랑을 요구해야 편해지는 줄 알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덜 매달릴수록 마음이 편해지고 덜 증명할수록 말에 무게가 생기며 덜 서운해하려고 애쓸수록 자신을 지킬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차가워지자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자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살기 위해 내 마음의 중심을 남의 손에 통째로 넘겨주지 말자는 뜻입니다. 노후에 혼자 남는다는 말은 쓸쓸하게 들리지만 꼭 버려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삶의 마지막 방을 스스로 정돈해야 할 시간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 방 안에 원망만 남겨둘 것인지, 기대와 서운함만 쌓아둘 것인지, 아니면 조용한 평안과 단단한 기준을 놓아둘 것인지는 아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의 무게는 바로 그 선택을 늦기 전에 알아차리라는 데 있습니다. 사람은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자식이 있으면 마지막까지 든든할 것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함께 넘길 것이며, 형제 자매가 있으면 나이 들어도 마음 둘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그 믿음이 삶을 버티게 해줍니다. 아이들 밥을 차리고 남편이나 아내의 마음을 살피고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런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두면 언젠가 내 곁도 비어있지 않을 것이라는 조용한 기대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이 외롭지 않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자식이 있어도 자식은 자기 삶을 살아야 하고, 배우자가 있어도 먼저 떠날 수 있으며, 형제 자매가 있어도 각자의 형편과 마음의 거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의 삶이 원래 그렇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한때는 한 집에서 웃고 밥 먹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병원 예약, 다른 집안 사정, 다른 걱정 속으로 흩어집니다. 저녁 무렵 자식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라는 말을 듣고 괜히 머쓱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일이라고 모인 자리에서 모두가 웃고 있는데 막상 내 이야기는 오래 이어지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형제자매 모임에서 누군가 요즘 혼자 괜찮아? 하고 묻는데 걱정인지 확인인지 모를 말투에 마음이 살짝 굳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큰 상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작은 순간들이 늦은 밤에 천장 위로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때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사람은 가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으니 당연히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오래 믿어온 사람입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작은 무심함도 버림받은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자식이 바쁜 것뿐인데 내 인생이 뒤로 밀린 것 같고
형제가 자기 사정 때문에 못 오는 것뿐인데 내가 덜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오래 쌓인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이 한 문장이 사람을 오래 아프게 합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에 말하고 싶었던 것도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혼자 남는다는 것은 반드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가족들 사이에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의 중심을 남이 알아주기만 기다린다면 이미 혼자입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내도 내 생활과 감정과 선택의 중심을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람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버려두었는지, 내 마음의 의자를 누구에게 내주었는지에 따라 깊이가 달라집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그래도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내 삶의 마지막 책임을 너무 쉽게 남에게 넘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주면 큰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하루의 기둥이 되어버리면 그들이 조금만 흔들려도 내 집 전체가 흔들립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말투 하나에 내 기분이 하루 종일 오르내리면 결국 나는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맡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과 의존은 다릅니다. 도움은 내가 중심을 가진 채 필요한 손을 빌리는 것이고, 의존은 내 중심을 내려놓고 상대의 기분과 일정과 판단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도움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지만 의존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자식에게도 부모를 사랑할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의 모든 외로움까지 책임질 힘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서운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를 덜 망가뜨리는 쪽으로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혼자 남기 전 준비해야 할 두 번째 마음은 분명합니다. 가족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만 바라보며 나를 비워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오지 않는 날에도 먹을 밥을 정성껏 차리고 전화가 늦는 날에도 하루의 리듬을 흐트러뜨리지 않으며 누가 묻지 않아도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살피는 일, 작은 약속을 나 자신과 지키는 일, 이것이 노후의 자립입니다. 자립은 모든 것을 혼자 하겠다는 고집이 아니라 아무도 즉시 알아주지 않는 날에도 나를 함부로 방치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늦게 깨닫는 진실일수록 처음에는 조금 쓸쓸합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을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식에게 덜 매달릴수록 자식을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가족에게 덜 증명하려 할수록 만남이 덜 피곤해집니다. 내가 내 중심을 붙잡으면 상대의 무심함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계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감사가 오갈 수 있는 자리로 조금씩 바뀝니다. 혼자 남는 진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차가워지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품위 있게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기대를 줄인다는 말은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끊고 정을 끊고 사람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돌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를 줄인다는 것은 오래된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아 남은 인생을 더 부드럽고 덜 서운하게 살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고 계속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고도 꼭 큰 보답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때 많이 힘드셨죠. 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요즘 외롭지는 않으세요. 이런 말 한마디면 오래 묵은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식은 생각보다 그런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기도 하고 알아도 쑥스러워 못하기도 하며 자기 삶이 너무 바빠 부모의 깊은 마음까지 헤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요구한 것도 없는데 거절당한 사람처럼 서러워집니다. 명절 밥상을 치우며 자식들이 웃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다가 문득 싱크대 앞에서 손이 멈추는 때가 있습니다. 전화로 이번 주는 못 갈 것 같아 라는 말을 듣고 괜찮다 하고 끊었지만 끊고 나서 괜찮지 않은 밤도 있습니다. 병원에 혼자 다녀온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너무 평범해서 더 오래 아픕니다. 사람 마음은 기대를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은 기대일수록 더 깊이 숨습니다. 겉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누군가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문제는 그 기다림이 오래되면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늦으면 마음이 상하고 말투가 짧으면 서운하고 찾아와도 오래 앉아 있지 않으면 또 아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는 만날수록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날수록 시험장이 됩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마 기대는 적게 두고 사랑은 남겨두라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기대를 줄인다고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대가 너무 많으면 사랑이 상처를 입습니다. 자식이 해주는 작은 일도 당연하게 느껴지고 해주지 않는 일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친구의 안부도 고마움보다 횟수로 세게 되고 형제의 도움도 마음보다 크기로 재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지칩니다. 남도 지치지만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래 붙잡은 기대는 사람의 품위를 조금씩 해칩니다. 처음에는 속으로만 서운해하다가 어느 순간 말끝이 날카로워집니다. 너희는 내가 어떻게 산 줄도 모르지. 내가 필요할 때만 부모지. 나 죽고 나면 후회할 거다. 이런 말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오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처럼 떨어집니다. 그 말을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막상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더 허전해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꺼낸 말이 오히려 내 외로움을 더 크게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심리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꼭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것이 많을수록 그 사람 앞에서 작아집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하든 말든 내가 그 사람의 반응에 너무 많이 묶여 있으면 내 마음은 늘 기다리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기다리는 자리는 오래 서 있을수록 춥습니다. 그래서 노후에 필요한 준비는 냉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의 자리를 조금 줄이는 일입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는 연습, 남이 먼저 묻지 않아도 내 하루를 조용히 챙기는 연습, 고마운 것은 고맙게 받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대를 줄이는 사람은 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고 싶은 사람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에만 알이 부드러워집니다. 왜 안 왔니? 대신 바빴지? 몸은 괜찮니? 라고 물을 수 있고, 너희는 내 마음을 모른다. 대신 나는 요즘 내 생활을 조금씩 정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노후의 관계에서는 아주 큽니다. 한쪽은 상대를 죄책감으로 붙잡고 다른 한쪽은 내 중심을 잃지 않은 채 사랑을 남겨둡니다. 혼자 남기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준 세월을 누가 다 갚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내가 흘린 눈물을 누가 정확히 알아주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내 희생을 몰라준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헛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 살아온 세월의 가치는 자식의 말 한마디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버틴 시간, 내가 지킨 사람들, 내가 견뎌낸 밤들은 이미 내 삶 안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이상하게 원망도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들면 얼굴이 편안해지고 얼굴이 편안해지면 말투에 품위가 돌아옵니다. 사람은 그때부터 덜 매달리지만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덜 요구하지만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안은 누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것이라는 보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 자신을 기다림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외로울수록 사람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말이 많아도 그냥 성격이라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진 뒤에 늘어난 말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내 속을 알아달라는 마음,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말끝에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후의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말이 많아서 나쁜 것이 아니라 외로운 마음을 아무데나 풀어놓다 보면 내가 지켜야 할 경계까지 함께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내 사정을 많이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공감하는 척하며 듣고 돌아서서 내 약한 부분을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말투로 묻지만 사실은 내 형편을 가늠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다고 말한 순간부터 나를 가볍게 대합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이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믿지만 세상에는 남의 아픔을 품어주는 사람보다 남의 빈틈을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요즘 자식들은 자주 챙겨줘요 하고 묻습니다. 별뜻 없는 말처럼 들려서 나도 모르게 바빠서 잘못 와요. 나도 이제 혼자 알아서 해야지요 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친구와 차를 마시다가 병원비 걱정, 자식과의 서운함, 집안 사정까지 조금씩 꺼냅니다. 그 순간에는 속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누군가가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집은 자식들이 잘 안 온대 하고 쉽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되면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꺼낸 말이 내 품위를 깎는 소문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가면 내 마음처럼 조용히 머물지 않습니다. 말은 듣는 사람의 성품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따뜻한 사람에게 가면 위로가 되지만 가벼운 사람에게 가면 구경거리가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에게 가면 약점이 되고 무례한 사람에게 가면 함부로 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의 양보다 말의 자리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말할 것인지, 어디까지 말할 것인지, 말한 뒤 내 마음이 편안할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말하면 가까워졌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관계의 깊이는 내가 얼마나 많이 털어놓았는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로 정해집니다. 내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덮어주는 사람은 가까이 두어도 됩니다. 그러나 듣자마자 판단하고 비교하고 다른 자리에서 꺼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안쪽 방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노후의 말수를 줄인다는 것은 침묵 속의 가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데나 펼쳐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다 말로 풀려고 하면 결국 말은 늘어나고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 말을 다 들어주어도 내 외로움 전체를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한 날 밤에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 누군가와 오래 이야기했는데 집에 돌아와 불을 끄면 내가 괜한 말까지 했구나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후회는 마음을 더 작게 만들고 다음 만남에서 더 조심스럽게 웃게 만듭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을 법한 지혜는 이런 데서 빛이 납니다. 입을 닫으라는 말이 아니다. 마음의 문에 문지기를 세우라는 말이다. 노후에는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옵니다. 그러나 외로움이 온다고 해서 내 삶의 사정을 모두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 이야기, 돈 이야기, 병 이야기, 서운함 이야기, 혼자 사는 두려움까지 전부 말하고 나면 누군가는 나를 안아줄 것 같지만 현실은 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말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나를 더 쉽게 판단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말의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 곧장 사람에게 쏟아내기보다 먼저 내 마음 안에서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해도 되는가? 말하고 나면 나는 더 단단해질까? 더 노출될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지켜줄 사람인가? 이 세 질문만 마음속에 놓아도 많은 말이 저절로 줄어듭니다. 줄어든 말은 빈자리가 아니라 품위의 자리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위 있는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말해야 할 때와 덮어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묻는다고 다 답하지 않고 친하다고 다 털어놓지 않으며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마음의 열쇠를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은 부드럽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천천히 할게요.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큰일은 아닙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경계가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덜 드러낼수록 사람은 더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말 사이에 조용히 남습니다. 혼자 남기 전 준비해야 할 것 가운데 사람들은 마음을 먼저 떠올리지만 마음은 생각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몸이 사는 방식에 따라 쉽게 흔들리고 하루의 리듬이 무너지면 생각도 함께 어두워집니다.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이 정말 약해지는 순간은 큰 병이 찾아왔을 때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흐릿해지고 밥 먹는 시간이 밀리고 해가 중천에 떠도 이불을 오래 붙잡고 있을 때입니다. 몸이 멈추면 마음도 방 안쪽으로 가라앉습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조용히 옵니다. 처음에는 하루쯤 늦게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밥을 대충 먹는 것뿐입니다. 어제 입은 옷을 오늘도 그냥 걸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이어지면 어느 순간 집안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싱크대에 컵 하나가 오래 놓여 있고 창문을 열어도 마음은 열리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는 계속 나는데 정작 내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조금씩 자기 하루에서 물러납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에 꼭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그것은 하루를 버리지 말라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노후에 혼자 남았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없는 집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는 집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밥을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고 씻는 일을 미루고 아무데도 갈 곳이 없다고 햇빛을 보지 않으면 마음은 자신이 더 이상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오래되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존중을 잃습니다. 남에게서 잃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서 먼저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는 일,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는 일, 햇빛이 드는 자리에서 양말을 천천히 씻는 일, 집 앞을 10분이라도 걷는 일은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난간이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난간이 있어야 몸이 덜 흔들리듯 하루에도 붙잡을 순서가 있어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몸을 일으키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순서도 없는 하루는 외로움이 들어오기 좋은 빈방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더 작아집니다. 별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 하루 안에 내가 지킨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조금 걷고 있어요. 요즘은 밥을 제때 먹으려고 해요. 화분에 물 주는 시간을 정해두었어요. 이런 말은 대단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직 내 삶을 놓지 않았다는 조용한 품위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막연한 걱정 앞에서는 약하지만 반복되는 행동 앞에서는 조금씩 안정됩니다. 불안한 생각으로 설득하려 하면 더 커질 때가 많습니다. 괜찮아야지, 씩씩해야지, 외로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다그치면 오히려 더 지칩니다. 그러나 몸을 움직이면 마음은 조금 늦게라도 따라옵니다. 먼지를 닦고 국을 데우고 짧게 산책하고 약속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일은 마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보고 있다. 노후의 생활 리듬이 무너지면 감정은 쉽게 과거로 흘러갑니다. 할 일이 없는 오후에는 오래전 서운했던 말이 떠오르고 밤이 길어지면 자식의 무심한 표정 하나가 몇 번이고 되살아납니다. 몸이 피곤하지 않은데 마음만 지친 날에는 생각이 끝없이 같은 자리를 돕니다. 그래서 혼자 남기 전에는 마음을 붙잡을 생활의 울타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해진 식사, 짧은 움직임, 가벼운 정리, 잠드는 시간, 몸을 살피는 습관, 이것들은 사소한 규칙이 아니라 노후의 마음을 지키는 기본 질서입니다. 물론 매일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날도 있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 하나만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물을 마시고 세수를 하고 창문을 열고 잠깐이라도 몸을 일으키는 것. 그 하나가 끊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삶은 큰 결심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은 작은 습관들로 이어집니다. 혼자 남기 전 준비해야 할 5가지 가운데 생활을 지키는 힘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실제적입니다. 돈이 있어도 하루가 무너지면 마음은 빈집이 되고, 가족이 있어도 내 생활이 흐트러지면 서운함은 더 커집니다. 반대로 하루를 정돈하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덜 흔들립니다. 외로움이 와도 그것을 하루 전체의 주인으로 앉히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걷고 씻고 잠들고 다시 아침을 맞이하는 그 반복 속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말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나를 돌볼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 누구를 가까이 둘 것인지 아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넓으면 든든한 줄 압니다. 연락처가 많고 모임이 많고 찾아갈 곳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곁에 사람이 많아도 마음이 더 피곤해질 수 있고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끝까지 가까이 두어야 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노후의 평화는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함부로 흔들지 않는 사람을 곁에 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붙잡고 있으면 그 관계가 오히려 나를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내가 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사정을 캐묻는 사람, 위로하는 말투로 내 선택을 깎아내리는 사람, 웃으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꼭 아픈 곳을 건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지내면 내 마음은 늘 방어하는 자세로 굳어집니다. 편하려고 만났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동네 모임에서 누군가가 혼자 살면 돈 관리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묻습니다. 친척이 자식들이 자주 안 오면 서운하겠네 하고 아무렇지 않게 웃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그래도 늙으면 자식한테 기대야지 혼자 버티는 건 힘들어하고 말합니다. 말은 평범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흠집이 납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넘기지만 집에 돌아와 신발을 벗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내가 부족해서 혼자인가? 내가 잘못 살아서 이런 말을 듣는가? 그런 생각이 늦은 밤까지 따라옵니다. 관계의 진실은 단순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내 약한 부분을 알게 되어도 그것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가 꺼낸 작은 사정 하나를 가지고도 내 삶 전체를 판단하려 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사람을 정리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에게 자주 오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만난 뒤 내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인가 보다 내 말을 다른 자리로 옮기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인가 보다 지금의 나를 여전히 귀하게 대하는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말이 꼭 인연을 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차갑게 등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의 거리와 만남의 깊이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부만 나누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식사 한 끼 정도면 충분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내 속마음까지 나누어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깊이를 허락하면 결국 내 마음의 안쪽 방이 어지러워집니다. 집에도 손님을 맞는 거실이 있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방이 있듯이 마음에도 그런 구분이 필요합니다. 105세의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속에는 아마 이런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곁에 둘 사람은 나를 불쌍히 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조용히 존중하는 사람이다. 불쌍히 여기는 시선은 처음에는 따뜻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받으면
사람을 작게 만듭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나를 낮춰보지 않습니다. 자식이 자주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삶을 실패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병이 있고 나이가 들고 도움이 필요해져도 내 안에 남아있는 자존심과 품위를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반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대개 큰 소리로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말로 조금씩 나를 흔드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비교를 시키는 사람, 내 선택을 은근히 후회하게 만드는 사람, 내 사정을 알고 싶어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보다 훈계를 먼저 꺼내는 사람, 이런 관계를 계속 가까이에 두면 노후의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젊을 때는 하루 이틀이면 넘기던 말도 늙어서는 며칠씩 가슴에 남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자주 다치게 하는 사람에게 계속 문을 열어두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자기 방치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을 붙잡는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외로워서 아무나 만나지 말고 만난 뒤 내가 나답게 돌아오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도 내 평안을 계속 빼앗는다면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반대로 자주 보지 못해도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짧은 말 속에서도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침묵해도 불편하게 몰아붙이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명이면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노후의 관계는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젊은 날의 관계가 많은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다면 후반부의 관계는 내 마음을 흐리지 않을 사람을 남기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원망과 피로 속에 쓰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지막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기 위해 자기 마음의 온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조금 맑아지면 혼자 있는 시간도 덜 무섭습니다. 내 곁에 없는 사람을 세기보다 내 안에 남아있는 평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래 버틴 사람일수록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젊은 날부터 가족을 챙기고 아픈 몸을 참고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쉽게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마치 내가 약해졌다는 증거처럼 느껴지고 내가 누군가의 짐이 되었다는 표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어떻게 청하고 어떻게 받느냐가 그 사람의 품위를 드러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까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겠다고 이를 악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로움과 두려움 때문에 아무에게나 기대어 버리는 것입니다. 앞의 태도는 몸과 마음을 너무 늦게 무너뜨리고, 뒤의 태도는 관계를 너무 쉽게 무겁게 만듭니다. 자존심 때문에 병원 예약을 미루고 다리가 아픈데도 장을 혼자 들고 오며 집안의 작은 고장도 오래 방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불안해도 자식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친구에게 매번 같은 걱정을 쏟아내고 가까운 사람의 시간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다 마음 깊은 곳에는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는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날, 택시를 부를까, 자식에게 말할까, 한참 망설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구 하나가 나갔는데
의자에 올라가기가 겁나면서도 누구에게 부탁하기가 미안해 며칠을 어둡게 지내는 날도 있습니다. 무거운 쌀포대를 현관 안으로 들이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야 그때 그냥 부탁할 걸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 장면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노후의 삶에서는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움을 청하는 일에는 기술보다 태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부탁하는 말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더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내 사정을 너무 많이 설명하고 상대가 거절할까봐 먼저 죄인이 된 사람처럼 말하면 부탁은 필요한 요청이 아니라 감정의 짐이 됩니다. 미안한데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러는데 네가 바쁘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요즘 너무 힘들고 이렇게 시작한 말은 듣는 사람도 무거워집니다. 도움을 청할 때 품위를 지키는 사람은 짧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번 주 병원에 갈 때 동행이 필요해. 가능하면 1시간만 도와줄 수 있겠니? 무거운 짐은 혼자 들기 어려워서 현관 안까지만 부탁하고 싶어. 말이 간결하면 부탁도 가벼워지고 상대도 자신이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사람은 막연한 부담에는 도망가지만 분명한 요청에는 마음을 낼 수 있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계속 나는 외롭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 라고 말하면 죄책감이 쌓여 마음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병원 검사 결과를 같이 들어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식은 그 일을 하나의 도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외로움을 맡기려 하면 관계가 지치지만 오늘은 잠깐 같이 걸어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도움은 작고 분명할수록 오래 이어집니다.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은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압니다. 고마움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네가 와줘서 마음이 놓였다. 덕분에 오늘 일이 수월했다. 바쁜데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 이런 말은 상대를 묶어두는 말이 아니라 도움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말입니다. 반대로 도움을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한 번 도와준 사람에게 계속 기대면 관계는 쉽게 무거워집니다. 노후의 품위는 받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당연하게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겼을 법한 말은 참 단순합니다. 혼자 버티는 것만이 강한 것은 아니다. 필요한 때에 조용히 손을 내미는 것도 지혜다. 사람은 늙어갈수록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몸이 변하고 시간이 변하고 생활의 조건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 변화를 부정하면 자존심은 잠시 지켜질지 몰라도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변화를 인정하고 미리 도움의 길을 만들어두면 마음은 오히려 덜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혼자 남기 전에는 도움받는 길을 미리 정돈해야 합니다. 병원에 갈 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는지, 급한 일이 생기면 어디에 연락할지, 돈이나 중요한 서류는 어떻게 정리해 둘지, 집안에서 위험한 일은 누구의 손을 빌릴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길한 준비가 아닙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준비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순간에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도움받는 법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덜 망가뜨립니다. 자존심으로 모든 것을 숨기지도 않고 외로움으로 모든 것을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부탁하고 가능한 것은 스스로 하며 받은 도움에는 고마움을 남기고 거절당해도 자신의 가치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노후의 품위는 혼자 모든 짐을 드는 모습이 아니라 내 힘의 한계를 알고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노후의 준비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더 쌓아두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조용히 남길 것인가를 정하는 일입니다. 젊은 날에는 가진 것이 많아야 안심이 됩니다. 통장에 숫자가 있고 집안에 물건이 채워지고 자식들이 제자리를 잡아가면 이제 조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사람을 진짜 편안하게 하는 것은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을 미워하지 않는 것,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하루를 버리지 않는 것,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내 존엄 전체를 내주지 않는 것, 그런 조용한 힘입니다. 105세 노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오래 마음에 남는다면 그것은 그 말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너무 늦게야 알게 되는 평범한 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야 압니다. 나를 끝까지 괴롭힌 것은 큰 가난보다 끝없는 비교였고, 나를 무너뜨린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혼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으며, 나를 서럽게 만든 것은 자식의 바쁨보다 그 바쁨을 내 가치의 부족으로 해석한 내 마음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국을 데우는 순간이 있습니다. 창밖에는 다른 집 불빛이 켜지고 휴대폰은 조용합니다. 예전 같으면 그 고요가 곧 서운함으로 번졌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런데 마음의 방향이 조금 바뀌면 같은 장면도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에게 차려줄 수 있다는 것, 조용한 집안에서 내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마칠 수 있다는 것, 누군가 오지 않아도 내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외로움의 장면이 아니라 평안을 연습하는 장면이 됩니다. 사람 마음은 해석에 따라 늙기도 하고 다시 맑아지기도 합니다. 같은 말도 나를 무시했다고 붙잡으면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그릇이 거기까지구나 하고 놓으면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같은 침묵도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어둠이 되고 오늘은 나를 돌볼 시간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쉼이 됩니다. 노후의 품위는 상처를 전혀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내 전부로 만들지 않는 데서 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반대로 배워왔습니다. 많이 참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배웠고 자식에게 다 주면 언젠가 알아줄 거라고 믿었고 외로우면 더 붙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인생에서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 주되 나를 없애지 말아야 하고 사랑하되 기대에 묶이지 말아야 하며 도움을 받되 품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말은 줄이되 마음은 닫지 말고 관계는 정리하되 독해지지 말고 혼자 있는 시간을 쓸쓸함만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존중은 남이 먼저 주는 선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두면 사람들도 나를 쉽게 대합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아무데나 흘리면 사람들도 내 사정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내 하루를 버리면 외로움은 그 자리에 주인처럼 앉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조용히 돌보고 말의 문을 지키고
필요한 도움을 품위 있게 청하고 관계의 거리를 고요히 조절하면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무게가 생깁니다. 마지막 삶의 준비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아 마음을 가볍게 하고 말수를 줄여 품위를 지키며 생활의 리듬으로 하루를 붙잡고 관계를 맑게 정리하고 도움받는 법을 배워 존엄을 잃지 않는 것. 이 5가지는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압니다. 큰 소리로 세상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조용히 나를 잃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누구에게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식에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끝없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에게 내 외로움을 모두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형제자매에게 내 선택을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은 이미 충분히 무겁고 당신의 마음은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끝없이 작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잘 내려놓고, 잘 가리고, 잘 부탁하고, 잘 쉬는 법을 배우며 마지막까지 나답게 깊어지는 일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지나온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말로 모입니다. 혼자 남기 전 먼저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고 누군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내 하루를 찾아가며 누군가 함부로 물어도 내 마음의 문을 조용히 지키는 것, 그것이 노후의 평안입니다. 세월이 사람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까지 가져가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참아온 사람일수록 이제는 자신을 덜 탓해도 됩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도 외로움 앞에서 흔들렸던 밤도 괜한 말을 하고 돌아와 후회했던 순간도 모두 당신이 약해서만 생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애썼고 너무 오래 기대했고 너무 오래 혼자 마음을 눌러왔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됩니다. 덜 설명하고 더 조용히 지켜도 됩니다. 덜 매달리고 더 따뜻하게 바라봐도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고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자신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남은 날들이 모두 밝을 수는 없겠지만 모두 서러울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날은 전화가 오지 않아도 창문을 열고 어떤 날은 마음이 무거워도 따뜻한 밥을 차리고 어떤 날은 누군가의 말이 아파도 그 말에 내 하루 전체를 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를 지키다 보면 노후는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맑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품위를 지킬 자격이 있고 경계를 세울 자격이 있으며 평안하게 늙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사실 하나만은 마음에 조용히 남겨두어도 좋습니다.